주주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세종대왕 만세. 네, 한글은 참 위대한 나라, 위대한 글자죠. 오늘 제가 준비해본 거는요, 주식 잘하는 법 2탄입니다. 2탄인데 지난번 살짝 복습을 살짝 해보면 1번이 기본적인 걸 알자, 2번이 시장을 잘 알자, 3번이 종목 공부를 많이 하자 였습니다. 공부 좀 하셨나요? 뭐 상한가 좀 찾아보셨나요? 이제 뭐 봉 좀 보실 수 있겠어요? Nope. 오늘은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걸 베이스로 하나 더 그러니까 그걸 이어서 나갈 건데,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작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관련돼 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라오는 것도 보면 가치 투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뭐 그분들을 뭐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가치 투자랑 안 맞는다고 봐요. 사실 가치 투자라고 보기에는 이미 삼성의 어떤 그런 게 너무 커졌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너무 커졌고, 물론 이제 카카오 같은 회사가 또 나타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쉽게 나타나는 법이 없거든요.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삼성 이후에 얼마나 오랜 기간 없다가 이제 나타난 또 그런 기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가치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는 잘 안 맞는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한국은행 같은 기준금리가 뭐 15% 막 이랬을 때는 사실 1년 동안 기다리면 15% 이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옛날 시대로 돌아가셨을 때는 사실 이런 1년 동안에 뭐 예금을 들어놓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적금을 들어놓고 기다리는 거에 되게 익숙해 있었죠. 사실 주식이라는 게 도박성이 있는 어떤 그런 위험한 투자 종목이, 투자라고 했던 어떤 그런 시대에 맞게끔 예금 금리가 높았는데, 지금 봐봐요, 제로 금리잖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뭐 있었어요? 비트코인 있었죠.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게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왔어요. 비트코인 하루 만에 막 180% 막 3개월 만에 막 몇 프로였죠? 2만 5천 프로였나요? 100만 원짜리가 그때 2,800만 원 가져갔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겪어가지고 저희 마음속에도 이미 가치 투자를 하고 싶지만, 어쨌거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주식을 보면 일단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혈압이 약간 높아지면서 약간 코에서 김도 나오면서 약간 좀 빨리빨리 매도를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자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준케이는 그러면 가치 투자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뭘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오늘 주제 테마주입니다. 자, 테마주를 해야 되는데요. 테마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우리나라에는 3대 테마주가 있습니다. 대북 테마, 대선 테마, 그리고 정책 테마가 있습니다. 대북 테마는 철도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대선 테마 같은 경우도 정치 인물 여기도 있고요. 정책 테마 같은 경우는 정치 인물들의 그 공약들인데, 이 세 가지를 왜 말씀드렸냐면요, 이 세 가지는 잘 타면 400%에서 500%, 1000%까지 진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물론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야 테마주 졸라 무서운 거 아니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배팅을 할 땐 인생을 걸어라.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좀 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대북 테마라는 거는 이 테마주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 부류로 나눠집니다. 대북 테마만 봐도요, 철도 있고요, 사료 있고요, 비료 있고요, 농업 있고요, 금강산 개성공단도 있고요, 가스관도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이 정도만 해도 종목이 한 50개 될걸요? 이거를 다 나눠보는데, 2018년도에 3월달인가 4월달인가 그때 대북주 핫했을 때, 그때 한번 대북주를 경험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제 박혀 있을 거예요. 머리에 뭐 철도는 대아티아이, 뭐 사료는 우성사료, 비료는 뭐 조비경농, 뭐 금강산은 아난티, 그리고 개성공단은 뭐 인디프 좋은 사람들, 뭐 가스관은 화성밸브, 뭐 이렇게 딱딱딱 되어 있거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근데 지금 정권이 누구죠? 지금 보수 정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북 쪽이랑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방산주를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지만,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북 테마가 절 나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북한이랑 사이가 또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방산주랑 같이 가는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대북 테마 같은 경우도 공부를 좀 해보시면
네,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나타난다. 대하TI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자리 나쁘지 않아요. 근데 푸른 기술이 더 좋아요. 지금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에코마이스터 좋아요. 근데 이걸 언제 사야 되느냐?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뉴스를 보시다 보면은 북한에 대한 어떤 기사를 보시고 그렇게 하는 이제쯤 약간 한번 좀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 30% 먹으면요, 여러분은 테마주로 수익을 보신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선 테마. 제가 최근에 요즘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영상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정치 테마예요. 뭐 여당 쪽 이낙연이랑 이낙연이 또 누구야? 이재명, 그리고 또 야당 쪽에서 지금 홍준표, 뭐 윤희숙 해가지고 막 그런 얀철수까지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사실 언제죠? 2022년 4월이죠 저희가 대선 나온 게.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나는 안철수가 될 것 같아, 약간 이번에는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뭔가 안철수가 약간 어부지리할 것 같아,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랩을 착 생기면 여기 뭐 한 56,000원 55,000원만 떨어지면 죽줍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줍을 해놓고 내년 대선 되기 한 6개월 전, 그러니까 내년 2021년 한 9월달까지 기다렸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은 가치 투자를 안철수한테 한 거예요. 얼마나 올라갈 것 같으세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존나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1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건데, 가치 투자를 한다는 건 회사, 이제 보세요. 제가 왜 테마주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회사를 뽑아가지고요, 인터플렉스라는 회사 뽑았어요. 이건 휴대폰 관련 종목이거든요. 이거를 뽑아서 이 회사의 재무지표를 보고 사업 계획서를 본 다음에 미래 성장성이 어떤 거에 투자할 것이고, 얘네가 유동성을 어디서 확보를 해가지고 어디로 나갈 것인데,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신성장 그런 사업에서 어떤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거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머리. 가치 투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도 안 해. 귀찮아. 안 해요. 그러니까 테마주를 하자는 거예요. 테마주. 대선 테마 이런 거 보고, 나는 뭐 진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기다리고 싶다, 뭐 기다려도 괜찮다, 심장 벌렁벌렁 거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뭐 홍준표든 뭐 윤희숙 씨가 제가 나가서 잘 될 것 같아, 그럼 윤희숙 뭐지 백강산업 그런 거 다 매수 갔다 오면 그냥 매수해 버려요. 그냥 한 1년이고 2년이 기다려 봐봐요. 어떻게 되나. 네. 제가 나중에 2021년 10월 9일 날 제가 이제 녹화를 또 이제 한다고 쳐봐요. 그때 제가 이 말씀드렸던 종목들 존나 진짜 막 미친듯이 막 대기권 뚫고 막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답 없는 종목들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대선 테마 같은 경우들이 있다 말씀드리고, 정책 테마, 얘는 사실 최근에 보시면 뭐 이런 거 있죠. SG중공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때 겁나 올라갔죠. 이때 왜 올라갔는지 아세요? 이때 왜 올라갔냐면요, 그때 그 그린벨트 해제 관련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린벨트 정책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상한가에다가 그다음 올라가 거의 상한가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전나 올라갔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그러면 뭐 박근혜 때 뭐가 있을까? 아가방 컴퍼니, 아동목, 그리고 뭐 이명박 전 정권 때는 이제 4대강 해가지고 이화공연 졸라 올라가고, 문재인 정권 때는 대북 되면 그러니까 대북이 사실 그 정책 테마로 엮인 거죠. 그 졸라 올라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이게 놓치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나라 3대 테마를 알아봤어요. 그럼 이 테마주들이 있다는 걸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테마도 있죠. 많이 있죠. 근데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 그럼 테마주 어디서 찾는데, 어떻게 찾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특징주 딱 치신 다음에 대북 딱 치잖아요. 존나 나와요. 겁나 나와요. 이게 남북 경합주 치면 겁나 나와요. 모르겠다. 자, 구글 들어가서 자 칩니다. 남북 경협주 정리. 자, 또 우리 또 구글에 보시면요, 정리하기, 한방에 정리하기 이런 거 아주 잘 해놨어요. 너무 잘 해놨어. 너무 잘 해놨어. 이게 종목 다 있어요, 진짜. 아주 디테일하게. 시멘트도 있었구나. 건설주도 있고, 특수건설 이런 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 이 방법 싫어, 난 좀 특별하게 할래, 그러면요, 자, 여기 뉴스를 딱 가지고 오세요. 이거 뉴스 전체를 딱 보신 다음에 특징주, 내가 지금 대북 가스관 관련주를 보고 싶다. 대북 가스관. 자, 대북 가스관 나왔네. 코센이네, 코센. 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려워요? 겁나 쉬운데요.
이것도 하기 귀찮아요? 주식하지 마세요. 네. 안 귀찮죠. 이런 거는 이런 거 정도 하시면 되고요. 테마주 찾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장주 찾는 거죠. 대장주. 대장주를 찾는데 이제 그 구글이나 블로그나 이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대장이다, 저게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닦아놓고 말씀드릴게요. 대장주는 바뀔 때가 있습니다. 바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대장급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한두 종목을 생각하고 그 종목들을 그냥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번 최근에 가장 히트했던 거 빅히트, BTS 관련 종목 제일 핫했던 게 뭐예요? 딱 생각나는 거 초록색이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율주행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네, 모트엑스죠.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더비 이런 것도 있고, 그럼 키오스크가 뭐냐면은 그 자동화 기기거든요. 키오스크 이것도 그 그린 뉴딜 관련돼 가지고 낸 거죠. KCT 당연하죠. 네, 그리고 뭐 대북주, 대북철도 뭐니 해도 대하티아이죠. 뭐 이런 대장급 종목도 어떻게 구분을 하냐, 그냥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대하티아이 2018년도 한번 돌아볼까요? 주봉 월봉으로 볼게요. 자, 2018년도 보시면은 3월부터 여기까지 졸라 올라갔죠. 1,700원부터 12,8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0배 좀 안 되게 올라갔네요. 한 90배 정도 올라갔죠. 그러면은 출렁기사를 볼까요? 5,000원짜리가 뭐 한 3만원, 5배죠. 아니 6배인가요? 네, 6배. 현대로템. 자, 여기 보시면 15,000원짜리가 4만, 이제 3배죠, 3배. 자, 그러면 대하티아이가 얼마야? 1,700원부터 12,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대충 한 8배 이상 올라갔으니까 대장은 누구? 대하티아이. 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초록배 봅시다. 자, 이거 한방 몇점? 114%짜리예요. 114%짜리 월봉입니다. 그러면 DPC 86%죠. 안 올라갔어. 아니 초록배만한테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있지? LB 세미콘 별로 안 올라갔죠. 효과도 별로 안 올라갔고. 그리고 또 뭐 있죠? 또 SM 라이프 디자인 뭐 안 돼. 초록뱀이 제일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러면은 초록뱀인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대장주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종목을 찾으시면 되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어저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3번 종목을 많이 공부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공부하면 섹터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섹터를 알게 되면 당연히 테마주를 알 수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스무스한 그런 전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걸 다 생각을 하고 1편, 2편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근데 자, 그럼 잠깐 이제 실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저께 주도 섹터가 뭐였습니까? 어저께 주도 섹터. 어제 주도 섹터는 바로 태양광이었습니다. 따다단 신성 ENG 상한가 갔죠. SDN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어? 눈에 보이는 것들. 국영GNM도 올라갔고요. 유니슨도 올라갔어요.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태양력도 있고요, 풍력도 있고요, 그다음 수소전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 OCI까지 얘도 태양력이죠. 이 OCI 이거 진짜 거지 같은 종목인데 참 잘 올라가요 이번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 그럼 이미 이 새끼 올라오네. 이 새끼 뭐야, 뭐로 엮인 거지? 그럼 특징주 딱 한번 검색해보고 이 새끼 태양력으로 엮였네. 근데 태양력으로 엮인 것도 몇 개 있었는데 상한가 간 종목이 신성 ANG가 있네. 그러면 태양력이 지금 주도 섹터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만약 현금 갖고 있는 단타 치고 싶어. 그러면 SDN 한번 들어가 볼까? 지금 몇 프로지? 한 15%인데 좀 위험하긴 한데 신성 ANG가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얘가 좀 더 따라가겠지 해가지고 한 15%대 한번 과감하게 진입해볼까? 뭐 이런 생각. 머리.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테마주를 모르면 안 된다.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테마주를 어떻게 찾는 것인지, 테마주의 대장급 종목을 어떤 식으로 찾는 것인지 그거에서 알려드렸고, 우리나라 3대 테마를 알려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요즘에 테마주 졸라 많습니다. 그린 뉴딜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력, 풍력, 수소차, 충전, 그리고 2차전지, 뭐 전기차, 삼성이랑 현대차랑 같이 합작하는 그 배터리, 그게 또 뭐야, 또 코로나 치료제, 뭐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슈어라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마주는 이런 거 이런 게 있고 요즘에는 이런 테마주를 좀 강세였고 그 강세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들이 대장급 종목들이다라는 거는 짬이 차시면 알아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으니까요. 일단은 테마주들을 내가 여러분들도 테마주를 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종목을 살 때 다 테마주 사는 그런 아이러니한 것들 아십니까? 본인이 뭔 종목을 사는지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테마주예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마주 제가 오늘 말씀드린 테마주 가치 투자 노노노 준케이랑 같이 하실 거면은 가치 투자보다는 테마주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테마주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치 투자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업을 겁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가지고 가치 투자하는 게 아니라 테마주를 가치 투자처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 테마주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걸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장전 데일리로 뵙겠습니다.